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군산항에서 중국으로 오가던 여객선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운반선 운항은 2월 4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붐벼야 할 여객선 대합실은 텅 비었습니다. 터미널 입국장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루 두 차례 중국 석도와 군산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되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드나들던 터미널은 인적이 뜸해졌습니다. 당초 중국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객선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도 설 연휴랑 배가 점검에 들어가가지고 휴항하는 시기였는데요. 24일부터 정식으로 휴항되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은 운항이 중단됐지만 컨테이너 박스 운반선 운항은 2월 4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지금은 그 법으로 통제 안 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운항이 재개되는 선박에 대해선 화물을 통한 전염 사례는 보고가 되지 않은 만큼 선원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항 전면 중단의 경우 선박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저희가 결과 보고가 따로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라서 확인은 아직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여객을 안 들어오고 이런 사업 계획은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중국 여객선이 오가는 평택항의 경우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인천항은 일부 노선만 멈춘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선박 화물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을 제외하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낮다며 선박 화물선 운영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됐는데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들이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공개적 모욕 등 소위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센터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센터장은 업무 지시일 뿐 갑질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청 앞 광장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들이 센터장으로부터 폭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원들은 센터장으로부터 평소 잦은 폭언과 함께 일과 이후 업무를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직원들 인격 모독하고 비하 발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계약직이긴 하나 그걸 직원들을 압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이 저희는 정말 가장 크게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센터장의 괴롭힘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센터를 떠난 직원이 10명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센터장은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업무가 이게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거든요.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려고 측근한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슬기롭게 풀어서 아주 우리 남원의 명예도 좀 실추가 되지 않게 하고 그분들도 마음이 좀 치유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남원시는 센터가 위탁 형식으로 운영돼 인사권 행사 등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주장하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태를 그냥 보고 저도 접하고 앞으로 또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봐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다른 자세한 재난 전국적으로 한번 상황을 봐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지역 봉사단체 200여 곳과 자원봉사자 19,000여 명을 관리하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광주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업무 지시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하는 분들 많은데요. 해충을 없앤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가 대책을 나섰습니다. 취재 이진철 기자입니다.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생물성 연소는 2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작지가 많은 전북의 경우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연에는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북 지역이 이제 생물성 연소로 인한 그런 미세먼지가 영향이 좀 있어서 이제 농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뤄지는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 위험도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은 매년 72.9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전북지방환경청, 서부지방환경청과 엄부 협약을 맺고 소각행위 줄이기에 나섭니다. 홍보를 통해 농촌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서고 합동으로 불법 행위 지도와 단속도 진행합니다.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한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서 도내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되기를 기대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실익 없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생물성 연소. 개인 노력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평선 축제로 유명한 김제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농산물을 연결고리로 양쪽 모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편의점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내놓은 도시락이나 가정 간편식이 가판대를 채웠습니다. 간편하고 저렴해서 학생이나 젊은 층의 한 끼 식사로 인기 있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도시락에 들어간 쌀은 김제에서 생산된 겁니다. 김제시가 2년 전 국내 최대 수준의 편의점 가맹점을 둔 기업과 첫 관계를 맺은 뒤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제에서 생산한 신동진 쌀 4만 4천여 톤을 납품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고구마까지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3년 연속 업무 협약을 맺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김제시가 이렇게 이제 믿을 만한 신뢰되는 기업이 김제 농산물을 사들이면서 김제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축제인 지평선 축제를 전후로 논그림인 파마트를 조성해 기업 브랜드를 홍보해줬습니다. 축제 땐 홍보 부스나 체험 행사 등을 통해 해당 편의점 상품의 품질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전국에 13,000여 개가 넘는 편의점에선 김제 지평선 축제를 알리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더 좋은 지역 농산물을 좀 가지고 김제시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기업의 상생 협력을 인정받은 지평선 축제는 지난해 세계축제협회를 비롯한 여러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면서 동반 성장이라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정읍 KCFT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정당한 분배와
안정적인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 KCFT 파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올해 회사 영업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 두 번째는 회사를 인수한 SKC의 고용 승계 약속. 마지막은 파업 이탈자와의 근무 분리입니다. 사측은 적정 수준의 협상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회사가 쌓았던 경쟁력이 손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하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복귀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이게 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협상의 경우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 승계의 경우 명문화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진전되지 못한 협상에 대해선 오히려 회사 측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 가정에 가중통신문을 보내 파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파업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어떤 생존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당연히 회사 이익 자체가 많이 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을 요구한다.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협력업체 노조도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지만 사측과의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읍 KCFT 노사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호남의 우도농악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열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창농악 전수교육관인데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부터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합숙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고창농악의 진정한 매력을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작은 북인 소고를 든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신명나게 놉니다. 소고를 두드려가며 한껏 흥이 오른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장구와 북 그리고 꽹가리를 든 어린이까지 하나의 가락으로 화합합니다. 한겨울 추위도 잊을 만큼 우리 전통음악에 깊이 빠졌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놀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이 아닐까. 전라도 서부 지역의 호남 우도농악, 그 안에서도 고창의 농악을 배우기 위해 전수관을 찾은 겁니다. 극적인 성격이 가미된 잡색 노름이 발달하고 고깔을 쓰고 춤을 추는 고깔 소고 노름이 잘 정리된 것이 고창농악의 특징. 고창농악 전수교육관은 고깔 소고춤과 꽹가리, 설장구와 같은 특기를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한 11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합숙하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계절별로 마련해 고창농악의 진수를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뛰어들어 지역민은 물론 전국의 동호인과 일반인 수천 명에게 특별한 체험과 추억을 안겼습니다. 며칠 전 전국 58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또 1년 동안 계속 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요. 종목으로는 60개 종목이 운영을 해서 이제 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성장 시상을 악기뿐만이 아니라 고창농악의 굿이야기나 잡색들의 노름, 대보름 체험 등은 또 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 체험객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이 찾고 즐기고 배우고 놀 수 있는 고창농악 전수교육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걸맞은 특별하고 소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특색 있는 고창 우도농악의 매력을 한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호정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억제한 한한령도 풀릴 거란 조심스러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크루즈 기항지를 조성해 앞으로 유입될 중국 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 여파는 크루즈 여행객 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19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드 사태가 발생한 2016년 그 규모는 크게 줄어들어 지난해는 20만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크루즈를 통한 관광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동북아 크루즈 기점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중국과 대만 선사 등과 MOU를 체결하며 기항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항만 인프라가 갖춰진 격포항을 기항지로 조성해 대규모 관광객이 오고 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항지 관광지 범위를 넓혀 익산 보석박물관과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등 동북아 크루즈 수요 급증에 적극 대응해 거점 대형 크루즈 기항지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한령이 완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를 조성한다는 부안군의 전략이 맞아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역의 문화 관광지나 숨은 미담과 같은 따뜻한 소식들을 SNS 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남원 지역의 매력을 전국 각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온라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은 1년 동안 다양한 시정 소식과 문화, 축제, 명소 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또 현장 취재를 통해 남원의 매력을 남원시 블로그와 SNS를 통해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남원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지역에는 아름다운 섬진강과 강천산,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해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요. 순창의 사계절 풍경을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하프 오픈탑 시티 투어 버스가 오는 3월부터 운행될 전망입니다. 순창구는 시티 투어 버스를 도입해 올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최근 군청 광장에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풍경버스라는 이름의 하프 오픈탑 시티 투어 버스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하프 오픈탑 시티 투어 버스는 순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차 안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버스 뒷칸 전면이 개방된 차량입니다. 버스에서 새로운 느낌과 시각으로 순창의 사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